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55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일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저희가 웹진 비유를 들고 왔는데요. 8월호에 동화 특집이 실렸어요. 오늘도 9월이긴 하지만 네, 또 9월 얼마 안 됐으니까 네. 8월호를 들고 왔는데 네. 다 동화죠. 실린 게 청소년 소설 하나랑 청소년 소설 하나랑 동시, 동화 그리고 평론 하나 있는데 네. 어쨌든 이 평론도 어린이 청소년 SF에 네. 대한 거기는 해요. 네. 근데 동화 특집으로 보셔도 되고 네. 그러니까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32호에 쓰다라는 코너, 이제 소설 중심으로 네. 하는 코너에서는 아동 청소년 문학 젊은 작가 특집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보통 소설 실리고 청소년 소설이 네. 같이 실렸던 것 같은데 네. 이번 호 같은 경우에는 동화가 하나, 둘, 셋, 넷, 5편이 실렸어요. 네. 좀 분량은 단편 소설 기존에 실린 것보다는 좀 짧죠. 네. 짧고 그리고 동시, 김성진 시인의 동시가 실려 있고 동화는 김소휘, 박지희, 전여울, 조은비, 장은서 작가의 동화가 실려 있고요. 네. 청소년 소설은 김경은 작가의 소설이 실려 있고 평론은 한윤정 작가의 평론이 실려 있습니다. 네. 재밌었던 거는 사실 동화라는 말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동화를 훨씬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만 쳐도 저학년 네. 학생들이 읽는 거라고 저 혼자 좀 제 네. 어린 시절에 비추어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보통 기준이 뭐 우화라든가 네. 권선징악 네 약간 교훈 뭐 배경이 약간 시골이라던가 네, 네. 그런 선입견이 좀 있었어요. 근데 네. 여기 실린 것들은 대부분 다 성인 대상의 그냥 네. 일반적인 소설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의 설정이고 네. 주인공 인물들이 이제 네. 어린이 청소년이라서 그렇지 네. 물론 이제 문장이나 묘사나 이런 건 훨씬 더 단순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네. 쓰여져 있는 건 있지만 그 전개라든가 이런 게 너무 읽는 내내 재밌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짧기 때문에 네. 여기 실려있는 거 다 읽어보셔도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이게 왜 8월호가 아동청소년 문학 젊은 작가 특집이 됐는지 배경은 쓰여있진 않아요. 그냥 네. 이 들어가는 말 자체가 비유는 좀 짧게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냥 결국에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모든 어른들은 한때 어린이였으며 그들은 같은 물질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른은 어린이였던 자신을 알아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거 되게 유명한 어린 왕자의 헌사도 이거잖아요. 네. 한때 어린이였던 친구 누구에게 바친다 이거였는데 약간 좀 이상한 네. 얘기인데 이 어린이 문학을 소개할 때 네. 물론 지면이 성인들이 많이 보는 지면이라 그렇겠지만 네. 이게 한때 어린이였던 어른이 읽어도 네. 좋다 동화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어른이 읽어도 좋을 청소년 문학, 어른이 읽으면 좋을 동화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네. 어떨 때는 가끔 어린이의 것까지 뺏어버리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약간 왜 이렇게 네. 한때 너도 어린이였어. 그러니까 이거를 읽어라는 말이 그냥 이 대상 자체는 사실 어린이들을 위해 실컷 쓰여져야 되는 장르 같은데 그거를 물론 어린이의 마음으로 읽어봅시다라는 건 알겠는데 네. 저도 서점에서 그림책이나 어린이 책을 좀 소개할 때 네. 어른이 함께 읽으면 좋을 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때마다 그냥 온전히 어린이 걸로 둬도 되는데 그냥 어른이 끼어있는 거지 사실 어른의 기준으로 이미 저도 이 동화를 읽고 있나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래서 이 한때는 어린이였던 어른에게 바치는 무엇이 이제는 제가 그렇게 좋은 말로 와닿질 않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들어가는 인트로 말과 이 동화의 그건 무관하긴 한데 그냥 이런 식으로 어른들한테 어린이 그림책 특집을 하는 거가 네. 혹시 그 관점이
좋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리터 이번에 나온 호가 그림책이 주요하거든요. 네. 아마 그 맞아요. 창간기념이랑 겹쳐가지고 좀 꽤 두툼하게 나온 것 같은데 네. 그 커버 스토리가 나 요즘 그림책 읽어인데 네. 이게 제가 정확히 말을 못하겠는데 네. 어린이의 것을 어른이 취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보게 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괜히 좀 이상하게 불편한 거죠. 아니 근데 그렇게 한 번도 저 생각 안 해봤는데 갑자기 좀 저도 한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도 갑자기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는 그냥 약간 그 장르성 아직 그 맞아요. 경계가 되게 네. 뚜렷하잖아요. 이게 근데 그거 같은 것 때문에 제가 괜히 그렇게 한 번 본 것 같아요. 어떤 기존의 영역이 있고 네. 거기에 장르 문학을 데려오려고 했던 것처럼 네. 밖에 있는 걸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지 경계를 허무는 느낌이 좀 다른 아니었다. 느낌? 그러니까 이 기획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네. 대다수의 지금 어린이 문학이나 그림책을 대하는 게 네. 그러니까 활성화하려는 시도 자체가 네. 다른 장르를 편입해 오려는 시도처럼 느껴지는 게 좀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사실 그러면 중심은 여기고 네. 다른 것들은 다 바깥이나 주변에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좀 들었던 맞아요. 고민이 살짝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특집이라는 게 당연히 이 호에 주목해보자라는 좋은 의도인 건 맞는데 네. 특집으로 소비해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거든요. 맞아요. 여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맞아요.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물론 이게 한 번씩 환기해 주는 건 네, 있죠.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 비유라면은 네. 이 어린이 문학 지면을 따로 충분히 코너를 만들 수도 있는데 네. 뭐 이게 그런 기획의 발단이 될 수도 네. 있겠고 그리고 실제로 청소년 소설이나 동화가 실렸던 것 같아요. 간간히. 네. 저희도 다뤘던 네. 것 중에 청소년 소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유는 진짜 그나마 계속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 문예지에서는 그런 청소년 문학 동시는 가끔 봤는데 네. 청소년 동화가 문학? 실린 건 못 봤어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청소년 문예지도 있긴 하지만 창비 네. 같은 경우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약간 중심부에 있는 시선에서 바깥의 것을 편입해 오고 싶은 게 느껴지는 기획이 눈에 보이면 살짝 네. 그냥 괜한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좀 공교롭게 이제 이 같은 맞아요. 시기에 문예지에서 그렇게 다루었길래 맞아요. 네. 혹시 이걸 우리가 새로운 무엇으로 그냥 소비해버리려는 걸로 혹시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하지만 비비에 실려있는 이 동화 특집은 다 너무 재미있게 읽었고요. 네, 저 약간, 같은 사람, 안 읽는 사람이 어쨌든 맞아요. 접할 수 네. 있게 약간 기회가 주어진 거니까. 맞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맞아요. 실제로 너무 재밌어갖고, 그리고 안 우울해요. 저 그게 제일 좋았어요. 네네, 맞아요. 약간 저 이거 완전 편견이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최근에 단편들이 제가 읽었던 게 조금 네. 좀 어두운 약간 무게감이 있는 작품들이 많았어갖고 네. 이거 읽으면서는 마음 되게 가벼워져갖고 좋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잠깐 그것도 덧붙이자면 네네네. 다 쓸데없는 생각이긴 이것도 너무 한데 밝을 필요는 없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그 항상 한국 문학은 어두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좋을 때가 있고 어쩔 맞아요. 때 내가 내 삶이 팍팍하거나 내가 네. 좀 지쳐있을 때는 그게 다 너무 어두워 이렇게 느껴지는 시기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사실 되게 좋아하면서 싫어하다가 좋아하다 그쵸? 싫어하다 난리 나요. 네. 요즘 다들 뭔가 어쨌든 문학에서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반복돼서 벌어지니까 다들 네. 좀 지쳐있기도 한데 네. 작품에서 또 그런 걸 건드리는 걸 읽는 네. 게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그래서 타이밍이 좋게 이 비유를 읽었던 네.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소설 역시 이런 면 때문에 읽는 것도 있지라는. 그리고 정말 만약에 저도 앞에 한 말에 대한 모순적인 얘기지만 네. 지면이 따로 코너가 있었으면 내가 그걸 굳이 들어가서 읽었을까 네. 싶기도 하고 그런 면에선 사실 이 지면 안에서 동화란 이런 것입니다. 요즘의 동화는 이렇습니다를 보여주는 거는 좋았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두 작품을 골랐죠. 네. 전여울 작가의 누가 비아를 응원하나 그리고 네. 조은비 작가의 푸른 계절인데 네. 전여울 작가 작품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제가 이거를 고른 이유는 네. 앞에 사반의 웃기네라든가 김소희 작가의 네. 내 탓이 아니야라든가 다 너무 귀여우면서도
친구들 사이의 우정 같은 것들에 되게 살짝 있는 갈등? 근데 그 나이에는 엄청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갈등? 네. 같은 거를 드러내는 소설들이 다 너무 재밌고 귀여웠는데 누가 비아를 응원하나는 진짜 읽고 마지막에 아 진짜 귀여워 미치겠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게 진짜 오그라드는 네.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이 네. 너무너무 귀여워요. 네. 뭐냐면 은호라는 네. 친구와 소연이라는 친구의 둘의 이야기인데 네. 소연이라는 친구는 인스타 나름 인플루언서인 거예요. 네. 팔로워 300명이고 13살에 이 정도면 아이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될 만큼은 되는 그리고 너무너무 정확히 알아요. 어떻게 하면은 팔로워를 늘릴 수 있는지, 좋아요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네. 그래서 이 소연은 분위기 있는 셀카와 좋은 음악 추천 컨셉을 계속 밀고 나가면 된다. 그리고 네. 어플로 보정할 대로 보정하고 유튜브를 뒤져서 그럴싸한 음악들을 올리면 친구들이 야, 네 인스타에 올라온 노래들 다 좋아 라는 말을 들을 때 겉으로는 별거 아니라는 듯 웃지만 속으로는 좋아 미치는 게 나 주소연이었다. 이렇게 바로 네.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네. 이 인스타적 감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엄청 정확한 묘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서술이라고. 네, 소연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네, 정말.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진짜 정확한 심리는 그래서 사실은 소연은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지만 인스타에서 반응이 없을 것 같거나 요즘 취향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은 네. 그 음악은 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자기가 꽂힌 노래가 있었는데 비아라는 아이돌 그룹의 네. 음악들에 꽂혀 있었고 하지만 어디서도 그거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비아의 영상에 엄청 중독이 될 정도로 응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네. 처음에는 심드렁하게 에이 망할 것 같은 그룹이야 라고 하지만 비가 쏟아지는 데에도 무대에서 그 무대를 잘 끝내기 위해 노력하는 어떤 동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죠. 네. 그리고 소연이 딴에는 엄청 음악도 막 분석하면서 팬이 되어 가는데 네. 인스타에는 팝송만 올리는 그런 네. 자기에 대해 약간의 괴리감을 느끼는 좀 그런 자조하는 부분이 있고 은호라는 친구는 친구들에게 인기 없는 애인 거죠. 네. 약간은 뭔가 좀 특이한? 그냥 평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냥 인기 없는 남자애인 네. 거고 심지어 별명이 너무 이상해요. 친구들이 코딱지 파는 거를 네. 본 적이 있다고 하면서 코딱지가 별명이고 네. 코딱지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에게는 친구가 되고 싶지 않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 은호가 비아의 노래를 우연히 이제 반해서 이어폰을 꼈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끼지 않고 네. 음악을 플레이했다가 너 뭘 그런 걸 들어? 라는 식으로 오히려 좀 사람들한테 이렇게 되는 느낌이었는데 네. 그래서 소연이한테 친구들이 너는 비아 노래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시큰둥하게 대답했는데 은호가 눈치를 챈 거죠. 넌 아까 비아 신곡 노래까지 알고 있었다. 너 팬이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서 둘이 약간 비밀 친구 네. 같이 되다가 마지막에 은호가 엄청 귀여운 비아에 대한 이제 이벤트를 혼자 팬 이벤트를 하는데 그거에 소연이 네. 합류하게 되면서 소설이 엄청 귀엽게 끝나요. 근데 그게 그냥 너무 읽으면서 너무 사랑스럽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 소연이라는 아이가 어떻게 보면 꽤 빨리 어른 흉내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은호는 오히려 나중엔 어른답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비웃는 거여도 네. 진심으로 좋아하는 느낌? 네. 그리고 막 비아의 팬클럽 그 이름까지 지어주는 거에 이제 은호가 네. 응모를 해서 그게 된 거잖아요. 네. 됐는데 불빛. 네. 근데 네. 그것도 너무 뜻풀이가 귀엽고 네. 그래서 그냥 뭔가 읽으면서 오히려 은호가 소연이 어린 아이이고 네. 은호가 더 성숙한 아이였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소연도 마지막에는 자기가 은호랑 친구라든가 은호처럼 자기가 비아를 엄청 좋아한다든가 그런 거를 숨기지 않고 그거를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 운동장으로 뛰어드는 거 그런 모습 자체가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서 어떤 그 어린 나이에 있는 비밀 친구라든가 마지막에 은호의 대사는 진짜 너무너무 창피한데 근데 너무 딱 맞지 않아요? 네. 기다렸어. 불빛 일기 주소연. 이거 약간 히어로물에 나오는 네. 왜 어린이 만화 중에 네. 어린이들이 히어로로 나오는 거 네, 있잖아요. 네, 네. 막 1호 너 막 약간 네.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드디어 합류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라 시종 1간 너무 귀엽게 읽었고 다른 작품에 비해서도 좀 저는 되게 이 풍부하다고 짧은 소설인데 계속 좀 풍부하게 무언가가 담겨있는 느낌이라 되게 좋게 읽었어요. 은호의 그 외양묘사가 안 나오는데 여기에 이 작품 안에는 되게 은호가 그려지는 거예요. 왠지 약간 하얀 피부에 키는 맞아요. 좀 작을 것 같아요. 약간 통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반해서 약간 뭐 안경도 썼거나 약간 그렇게 약간 똘똘하고 공부 잘하는데 맞아요. 애들한테 인기는 별로 없고 근데 얘가 되게 자존감이 높잖아요. 네. 애들이 막 놀리고 같이 안 놀아줘도 크게 개의치 않고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읽으면서 은호가 심지어 좀 부럽다는 생각까지 약간 들었고 맞아요. 그리고 은호가 되게 애들한테 놀림을 받으면서도 진심이란 말을 계속 쓰잖아요. 맞아. 그거 하지 마 진심. 네. 그러니까 난 정말 싫어. 진심 좋고 내 진심이고 이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와 진짜 요즘에 보기 드문 너무 괜찮은 어린이라는 생각과 함께 맞아요. 정말 이 진심이란 정말 이런 거구나. 그거를 약간 은호가 요즘에 정말 진심이 사라진 이 시대에 은호가 되게 보여주는 맞아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은호가 확 좋아졌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 살짝 나오긴 해요. 은호가 이제 소연이 은호가 뽀얀 볼살을 출렁이며 비아의 춤을 춘다거나 맞아요. 급한 마음에 은호의 팔을 잡았는데 오동통한 팔목을 쥔 내 손가락 이런 게 귀여울 너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키도 조금 작고 통통하고 근데 자기 그냥 맨날 음악 혼자 듣고 있고 이러는데 친구들이 놀려도 뭐 진짜 코딱지를 팠는지 안 팠는지 신경 쓰지 않고 정정하지 않고 그러다가 딱 어느 순간 자기가 못 참을 것 같으면 진짜 그만해 진심 이러면서 저지할 줄도 알고 그래서 은호라는 캐릭터가 괴짜라고 하기에는 저는 그냥 평범한 오히려 이제 친구처럼 보였는데 속에는 이미 심지가 있는 자기만의 뭔가 굳센 게 있고 이 비아라는 그룹에 대해서도 뭐 18, 19살 멤버들인데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거를 묘사하고 이 어린 아이들이 그런 거를 볼 줄 안다라는 거 그런 게 이렇게 크면 어떤 어른이 되겠구나 이런 게 좀 그려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소연도 너무 쉽게 겉멋이 들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런 시기가 또 다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모두. 은호라는 친구를 만나서 그걸 한번 자기가 깨는 이야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아마 소연은 이 다음에도 인스타 엄청 열심히 관리하고 하겠지만 혹은 비아라는 그룹의 음악성이 좋다라는 논리를 자기가 만들어낼 것 같긴 하지만 맞아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너무 사랑스럽고 좋았고 어떤 소설보다도 성숙한 인간성을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면에서 그리고 너무 귀여워요. 이게 진짜 왜 아이돌을 소재로 만약에 쓴다고 했을 때 이게 결국엔 덕질 같은 거잖아요. 덕질을 하는 초등학생들의 이야기인 건데 초등학생 맞죠? 네.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로 느껴져요. 13살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6학년이겠죠? 아무튼 초등학생의 덕질하는 어린이의 이야기인데 그런 게 너무 과하지 않고 너무너무 미화하지도 않았고 왜 덕질이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이야기를 덕질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맞아요. 이유, 존재의 이유? 약간 이런 거. 근데 은호와 소연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저 사람을 팬으로서 너무 비아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게 좋았고 그리고 이 전여울 작가의 마지막에 있는 작가의 말을 읽고 왜 이게 좋게 느껴졌는지가 좀 더 느껴졌는데 앞에 이제 어떤 이렇게 말이 있고 그리고 뒤에 거기에 애틋함까지 더해진다면 바랄 게 없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소설이 좋게 느껴진 것 중에 하나가 애틋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주영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느 한 시기가 다 이런 시절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소연에게도 안타까움이 좀 느껴지고 은호에게도 그런 게 느껴지는데 이 둘이 친구가 되고 둘이 서로를 바로 이렇게 알아보는 거? 그런 거 자체가 그냥 저한테도 어떤 애틋함이라는 정서로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애틋함이라는 게 요즘에 어떤 상황에서 이상하게 느꼈냐면 저는 최근에 줌 미팅 통해서 독서 모임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네. 사람들 한 14명 정도가 줌 미팅 안에 들어와 있으면 제가 이제 혼자 떠들고 혼자 질문하고 한 명씩 대답을 듣고 그래서 진행을 막 마이크를 켰다 껐다 그리고 한 번도 못 만났어요. 4달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여가지고 4번을 만났는데 결국엔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났는데 나중에는 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우주에서 지구인들이랑 왜 영상 교신하는 느낌? 그래서 이분들도 다 각자 회사도 아니고 다 퇴근 후에 각자의 공간에 가 계시고 어떤 분은 지하철에서 보고 어떤 분은 카페에서 보고 어떤 분은 사무실에 계시는데 저는 늘 그런 그 공부 모임 하는 공간 같은 토지 같은 거 그런 데에서 혼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세팅해 주시면 저는 혼자 있고 그분들은 이제 회사원분들은 다 각자의 공간에 있는데 나중에는 진짜 이 애틋함 같은 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들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왜 근데 4달 동안 네. 얼굴 보고 독서 모임 하는 사람들하고 친해지잖아요. 네. 잘 맞으면. 네. 근데 그거랑은 너무 달랐어요. 나중에 길에서 마주치거나 하면 왜냐하면 사적인 대화를 거의 못하니까 이 왜 그냥 얼굴을 보는 독서 모임은 끝나고 나면 네. 사담도 하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그냥 이 로그아웃 해버리면 사라지시니까 여기서 혼자 사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상하게 정말 책 얘기만 했는데 뭔가 마주치면 되게 반가울 것 같은 이상한 애틋함? 그리고 뭔가 이대로 영영 못 볼 수도 있고 네. 그런 감정이 저는 애틋함이라는 그 감정을 되게 오랜만에 떠올린 경험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소설이 뭐 저는 이런 경험이 완전 똑같이 있진 않지만 네. 그냥 나도 순수하게 뭔가 친구를 사귀었던 시절이라던가 순수하게 어떤 대상을 좋아했던 거 그게 연예인인 경우에 특히 네, 네. 그때는 근데 재고 따지고 없이 그냥 네. 좋아했던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우정이라던가 네. 애정이라던가 네. 그런 거에 대한 애틋함이 이 소설을 읽으면서 되게 오랜만에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랑스러움과 함께 좀 감정이 막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점이 되게 좋았어요. 이 비아가 좀 부럽더라고요. 비아한테 은호가 있잖아요. 그럼 아직 몇 명 되진 않지만 팬클럽이 네, 근데 나에게 은호가 있다면 네. 나 되게 든든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누군가를 되게 순수하게 좋아한다는 거 맞아요. 그 은호가 맨날 그 버릇처럼 얘기하는 진심 이런 게 약간 듬뿍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에 막 밀당하지 않고 그냥 네. 듬뿍 드러난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찌들었다고 느낀 게 네. 저는 진심이라던가 진정성이라던가 이런 말 너무 그러니까 요즘 네. 싫잖아요. 저는 사람은 사실 믿으면 안 될 것 같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걸러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진심 하나도 안 진심 같고 뭔가 네. 왜 진정성 그냥, 너무 이상하고 그쵸 고맙습니다라는 네. 말을 할 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사족처럼 붙이게 될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일부러 빼거든요. 어차피 고마운 건 다 진심이지 진심이 아닌 게 뭐 있어 약간 이런 건데 근데 이걸 보고 반성한 게 은호가 쓴 진심은 진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무 진심이라는 단어도 오염된 채로 내가 이걸 생각하면 안 되는데 라는 이상한 반성 좀 했어요. 네. 그러면은 네. 저희 다음 얘기 해볼까요? 네. 푸른 계절. 네. 푸른 계절은 저는 처음에 푸른 계절이라는 작품을 읽을 때는 푸른 계절의 푸른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푸른이라고만 네. 생각했는데 네. 다시 읽는데 제가 주인공 이름 푸른이네 드디어 알게 된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하면 주인공이 이봄이라는 애가 있고요. 김푸른이라는 애가 있어요. 둘은 6살 때 유치원 6세반에서 만난 친구인데 여기도 한 5학년, 6학년 정도로 보여요. 근데 이 아이들이 완전 단짝인 이제 여자 네. 친구인데 이봄이 김푸른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얘한테 고백을 할까. 근데 내가 고백을 해갖고 김푸른이 나를 안 받아주면 우리의 우정까지 깨지는 게 아닐까. 이런 이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이봄이 김푸른에게 어떻게 고백을 하는 게 좋을까 상담을 조영근이라는 어떤 남자의 누나를 많이 둔 그래서 약간 연애 박사로 불리는 조영근한테 약간 털어놔요. 그래서 이봄이 조영근의 도움을 받아 김푸른에게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것도 되게 큰 이야기가 아닌데 어쨌든 제가 동화를 많이 안 읽어서 이게 레즈비언 네. 그 사랑 이야기가 이 미천하게 동화 안 읽은 저로서는 처음이어서 그것도 저한테는
신선했고 그리고 이 이야기 자체도 오히려 연애 잘 못하는 저를 일깨우는 저는 그 이봄이 조영근한테 막 조언을 구하잖아요. 네. 야, 나 어떻게 고백해? 조영근이 되게 코치를 해주잖아요. 저 되게 귀담아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엄청 성공률 높아. 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애들끼리 야, 이거 정말 좋아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얘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 누군지 궁금하면 내일 어디서 만나 이러잖아요. 네. 그것도 너무 귀엽고 그래서 또 중간에 심지어 또 오해도 생기잖아요. 또 푸른이는 이봄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조영근을 좋아하는 것 같다. 또 이렇게 한 번 더 오해를 했다가 나중에 또 만나서 오해를 푸는 과정에서 봄이가 푸른이에게 고백하려고 했는데 푸른이가 먼저 고백을 해버리는 그래서 고백을 당해버리는 약간 그런 식의 그냥 첫사랑에 어울리는 그런 장면들이 배치가 돼 있어서 저는 이것도 되게 그냥 읽는 내내 미소를 맞아요. 네 떠나보낼 수가 없었던 그런 마지막에는 첫 키스로 끝나는 정말 푸른 계절에 어울리는 연애의 동화. 약간 앞에 소설에 비아의 은호도 생각이 됐던 게 영근이라는 캐릭터도 왠지 외모는 은호랑 비슷할 것 같은 비슷할 거예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거 막 너무 귀여워요. 연애 상담해주면서 앞에 있는 사람은 막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갈 텐데 네. 영근이는 혼자 떡볶이 겉에 먹고 온 다음에도 떡볶이 하나 혼자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태연하게 뭔가 기계적으로 해주는데 되게 눈치 빠르고 네. 그리고 이봄이가 내 친구 얘기야 그랬더니 말하지 않아도 그래 네 얘기고 네가 걔 좋아하지 약간 이렇게 딱 넘겨짚는 이런 것도 알고. 재밌었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떻게 알아챘지라고 물어봐도 그냥 눈치고 넘어가고 네. 그게 뭐가 중요해? 약간 이런 네. 태도 같은 거 인생 진짜 N회차 같은 네. 느낌의 조영근이라는 캐릭터 너무 귀여웠고 네. 푸른이의 그 입장이나 이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네. 그냥 이 결국에는 오해한 거잖아요. 네. 이봄이 조영근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네, 했고 네. 사소한 이제 오해와 거짓말이 있어서 네. 이렇게 된 거긴 한데 그런 감정들도 너무 귀엽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린 시절의 고백이라 이런 게 가능한 거잖아요. 네. 이게 결혼식에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는 고백하고 그러니까 결혼식에 가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해서 네. 마지막에는 나랑 결혼할래라는 뭔가 봄이의 또 그런 성급한 프로포즈? 네. 약간 이런 걸로 나오는데 근데 어릴 땐 진짜 그냥 무조건 결혼하고 싶었던 것 그게 같아요. 해피엔딩의 상징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앞에 그 동성동본 결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네. 언젠가는 진짜로 동성 간의 결혼도 되겠지라는 네. 이런 이봄이 따내는 그게 고민인 거잖아요. 네, 네. 난 푸른이랑 결혼을 하고 싶은데 네. 아직 여자끼리의 결혼은 안 되는 것 같고 네. 근데 옛날에는 동성 결혼도 동성 동본도 네. 결혼 금지였는데 아마 언젠가는 되겠지?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네. 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아봤어. 만약에 안 되면 결혼이 가능한 네덜란드, 대만, 남아공 네. 등등으로 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진지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그리고 결혼이 그런 사랑의 종착지같이 느껴지는 거? 그런 것도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서 좀 진짜 누가 비아를 응원하나도 그렇고 푸른 계절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정말 흠뻑 빠져서 읽게 되는 네. 그런 느낌이 있었고 하나 아쉬웠던 거는 비유가 이게 너무 좋은 점이기도 한데 작가 소개가 작가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력이 네. 아니라 근데 저는 사실 기존에는 우리가 왜 익숙한 작가 이름이라던가 검색하면 대충 네. 나왔었어요, 이력. 근데 저는 뭐 조은비 전여울 작가의 다른 작품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잘 못 찾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저는 소설 아래에 이력 뭐 어디로 등단했다 이런 네. 거 너무 딱딱한 거니까 네. 정보가 없고 이렇게 귀여운 오히려 작품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작가의 말이 있는 건 좋은데 약간 여기 밑에 왜 태그 있는 것처럼 네네. 적어도 작가명을 누르면 약간의 이력은 보여주면 좋겠어요. 뭔가 네. 등단 정보 아니어도 네. 어떤 작품을 썼다든지. 네. 그래서 왜냐면, 저희가 좀 찾아볼 수 있게. 네. 그리고 저희 저번에도 왜 같은 있었잖아요. 네. 조우리 작가. 네. 그래서 헷갈릴 네, 때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왜 너무 뻔하게 같은 작가겠거니 생각하는 실수할 때 있어서 네. 비유가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런 이렇게 링크를 달아주면은 혹시 독자한테 좀 더 친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게 아쉬웠어요. 네. 이 두 작가의 다른 동화 더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알아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전여울 동화 누가 비와를 응원하나와 좋은 비 동화 푸른 계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 다룰 문예지와 작품은 저희가 SNS, 트위터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조은비 작가의 동화 푸른 계절의 일부를 주영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풍선이 터지면 우리가 다칠 줄 알았다. 아니었다. 풍선 조각은 푸른이의 입술처럼 보드랍고 따뜻했다. 물론 가슴이 찌르르 하긴 했다. 꼬마 번개가 치는 것처럼. 난 주먹을 꼭 쥐고 숨을 들이켰다. 손끝에 담긴 온기가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지며 곁에 있는 푸른이의 숨결이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서 느껴졌다. 그 숨결이 내 몸속으로 마구 밀려들어왔다. 산뜻한 향기를 품고서 푸른 봄과 함께.